안녕하세요, 아찌운동TV입니다. 오늘은 코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코어가 어디예요? 코어 대부분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이 코어죠. 배 부분이 코어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가 코어인가요? 여기가 왜 코어죠? 우리가 코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사전적 용어로 보면 핵심, 중앙 이런 얘기가 되고, 운동적인 면에서는 코어를 배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 주변 근육들을 잘 잡아야 체간의 안정성이 생기고 척추에 대한 안정성이 생긴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인해서 큰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조금 더 설명하시는 분들은 체간의 안정성이 먼저 생기고 사지의 움직임이 있을 때 내 몸은 안정성이 도모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코어라고 생각하기에는 코어에 대한 것들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코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이 설명이 아마 많은 분들한테 좀 더 코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근육들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코어 근육 하면 행경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행경막, 그리고 이 밑에 붙어 있는 골반 저근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는 복행근, 뒤에 붙어 있는 다혈근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육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 하나의 동그라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동그라미가 뭔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공간인 겁니다. 공간. 여기서 코어를 이해하려면 공간을 이해하셔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뭐가 있죠? 압력이라는 게 생겨요. 압력이라는 게 있어야 뭐가 만들어지죠? 힘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의 공간이 여기밖에 없을까요? 우리 몸의 공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경막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복강과 반대로 행경막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골반강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또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흉막이라고 얘기하는 애가 감싸고 있고, 이 공간을 복막이라고 얘기하는 애가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흉막과 복막 사이에 지나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경막이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행경막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흉막이라는 공간, 복막이라는 공간, 그리고 여기는 골반 저근에 대한 부분과 둥근으로 밑단을 감싸고 있는 골반강이라고 얘기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복압체계를 잡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세 개의 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골반강만 이렇게 꾹 힘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부풀어 오르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복막이라는 배 말고 위쪽 흉막 쪽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흉막만 꾹 누른다는 게 생기면 어떨까요? 골반강 쪽만 부풀어 오는 부분이 돼요. 즉 한쪽으로 편향되게끔 압력이 가해진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압력을 골고루 분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같은 압력 구조가 갖춰질 때 서로 간의 압력에 대한 것들이 올바르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즉 얘가 눌러질 때 얘들도 버텨주는, 반대로 얘가 눌려질 때 얘들도 버텨주는 뭔가의 행위가 맞을 때 압력에 대한 시스템은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가 무너져 있어서 또는 자세가 들려 있어서 이렇게 들린 부분으로 흉강이 들림으로 인해서 내 배가 수축할 때마다 갈비뼈는 딸려서 내려가지 못하고 골반만 끌려 올라온다면 이것도 코어 시스템이 깨진 거고요. 반대로 흉강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꾸부정한 자세에서 내가 배에 힘을 주려는 만큼 흉강, 갈비뼈가 더 끌어내려짐으로 인해서 내 복압 시스템이 깨지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전부 다 코어에 대한 기능들이 떨어지거나 잘 못 잡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럼 이 세 개에 대한 공간에 대한 밸런스가 좋은 게 코어 시스템이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1단계에 대한 좋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즉 압력이 걸릴 수 있고 그 압력을 유기적으로 조절하고 협응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세 군데밖에 없을까요? 이 세 군데 외쪽으로 우리는 후강이라는 게 있고요. 위에
두개강이라는 게 있어요. 부강과 두개강도 공간이에요. 얘들도 압력이 걸리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치통이 생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얘들에 대한 구조물 압력이 제대로 안 맞음으로 인해서 이 밑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흉강, 복강, 골반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다면 두개강과 구강도 공간에 대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나눠주는 아이가 누구죠? 그게 바로 혀예요, 혀. 혀가 두개강과 부강에 대한 공간에 대한 압력을 행경막처럼 나눠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혀의 위치, 혀의 모습, 긴장도에 따라서 압력이 머리 쪽으로 너무 가기도 하고 또는 이를 너무 깨무는 행위, 코어에 대한 기능들이 안 좋아지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즉 두개강, 구강, 그리고 흉강, 복강, 골반강은 서로 간에 전부 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쿠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아이들이 서로 간의 연관관계를 해서 우리 몸의 쿠셔닝과 그리고 힘을 만드는 압력과 이런 것들을 조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개강과 구강 말고는 그런 곳이 없을까요? 그 다음 공간이 이 발입니다, 발. 그리고 손이에요. 이 손과 발도 뭐가 있죠? 아치가 있어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의 뼈로 그 공간에 대한 압력을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발이 지면을 짚고 있을 때 발의 기능적인 행위와 발이 지면을 짚고 있지 않을 때 기능적인 행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발에 대한 재활을 할 때 이런 구조물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서는 우리가 그냥 밴드를 당긴다, 뭐 발을 폈다 접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이 구조물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대한 중립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이 손을 못 쓰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깨, 흉곽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발을 못 쓰므로 인해서 골반, 몸통 전체에 대한 영향을 다 끼쳐요. 그렇다 그러면 1, 2, 3, 4번도, 구강도, 5번도, 두개강도, 6번도, 발도, 7번, 손도 전부 다 코어에 대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고 압력이 걸리고 그리고 그 압력을 유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뼈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한 움직임들을 조율할 수 있게끔, 그리고 뼈가 많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죠? 그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코어에 대한 얘기가 뭐였어요? 중심 그리고 핵심이었잖아요.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뼈에 대한 부분이 많고 그 뼈가 많다라는 거는 그쪽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이렇게만 보지 말고 각자에 대한 중심인 거예요. 뭐를? 뇌를 보호하는 중심, 그리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중심, 심장이 뛰고 피를 순환할 수 있는 중심, 소화를 시켜줄 수 있는 중심, 생식기에 대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중심, 내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중심,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족 보행을 하기 위해서 손을 자유롭게 쓰기 위한 중심, 전부 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 말고 또 다른 중심 뭐가 있을까요? 그 중심이 내 발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의 중심이에요. 얘도 공간입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우리가 발을 그냥 땅을 잘 밟으려고 서서 발을 잘 밟으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발은 잘 밟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쿼트 할 때 또는 골프 칠 때, 테니스 칠 때 전부 다 야, 지면 반발력이 중요해. 발을 잘 밟아, 발을 잘 짚어야 돼. 움켜, 집어, 뭐 움켜, 잡아,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발을 잘 밟으려고 하지 말고 이 공간에 대한 확장성으로 내 머리가 위로 쭉 올라간다 생각해봐요. 그럼 머리가 위로 쭉 올라가려는 만큼 발은 딸려가지 않으려고 지면을 누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겨요. 그 말은 이 곳도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어라는 거를 너무나 간단하게 이게 코어고 코어 머슬은 이렇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코어가 뭐야? 했을 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제가 코어란 용어가 나오고 지금까지 코어를 명확하게 딱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답을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각자에 대한 공간이 공간마다의 협응을 하고 그 협응하는 부분 안에 적절한 압력이 서로 간에 오가거나 또는 유지될 수 있을 때
내 몸은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우리 몸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발을 잘 쓰니까 몸이 좋아지더라. 아, 골반을 잘 쓰니까 몸이 좋아지더라. 또는 야, 턱을 잘 쓰니까 이를 교정하니까 몸이 좋아지더라, 나빠지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치과나 구강계통의 전문적인 사람들은 얘에 대한 부분으로 몸을 들여다보려고 할 거고요. 또 골반에 대한 전문계통의 사람은 골반으로 몸을 들여다보려고 할 거고, 발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족보학에서는 발을 중심으로 몸을 들여다보려고 할 거예요. 수지침처럼 손을 중심으로 몸을 들여다보는 학파들도 있죠. 왜냐하면 각자가 다 중심이고 각자가 다 코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유기적으로 전부 다 협응을 한다 했어요. 한쪽 분야만 보니까 각자에 대한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긴 해요. 몇 년 전부터 뮤잉이라고 얘기해서 혀를 어떻게 했을 때 내 턱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하고 몸이 많이 나빠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움직임을 어떻게 되고 어떤 움직임일 때 복강이나 내 흉곽 또는 골반은 어떤 모습을 갖추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혀에 대한 긴장도나 혀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또는 목주변 근육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냐에 따라서 이 게임이 완벽하게 다른 게임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그 말은 섣불리 건드리지 말고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내 몸에 아, 나는 몸이 이렇구나, 이렇게 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천천히 느껴보시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면 전체적으로 몸을 쓰는 연습들을 하셔라. 한 부위만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전반적인 코어는 협응이 되니까 서로 간에 작동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원활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드리면 코어는 중심이고 핵심이다. 그런데 이 부분만 코어라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중심은, 우리 몸의 중심은 여기만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코어를 키운다는 부분으로, 배에 대한 부분으로만 접근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근육에 대한 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찾기는 힘들다. 뭐 낮은 강도에 시작하든 높은 강도에 시작하든 얘만 갖고서는 정상적인 범주로 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그럼 이 다양한 코어들 간의 협응에 대한 부분과 작용에 대한 것, 그리고 압력에 대한 분포에 대한 것들이 서로 간에 원활하게 만들어줌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잘 될 때 우리 몸은 편안하거나 안정적일 거고,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특정한 코어에, 한 공간에 압력이 과도해지면 그 부분은 긴장하고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팔, 다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만들어질 거다. 즉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모다로 돌아가는 몸에 한쪽의 특정 모다만 돌리고 나머지를 다 꺼버리면 그 모다는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얼만큼 그 시기에 적절하게 그 모다들이 협응하고 작동하고 서로 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거나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모를 때는 꼭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곳에서 배우는 게 좋다. 괜히 혼자서 몸을 가지고 실험하지 마라. 진짜 크게 된통 다친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코어와 여러 가지 공간이 우리 몸에 있고 그 공간 간의 협응에 대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천천히 한번 느껴보시고, 내가 코어 훈련을 하고 싶다면 플랭크나 잇몸 일으키기 보다는 걷거나 뛰거나 전신을 쓸 수 있는 운동적인 관점이 훨씬 더 현명하다 생각을 하시고, 몸에 대한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과유불급이라 하잖아요. 그 동작에 합당한 압력이어야 돼요. 그보다 과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동작에 이 압력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